25년부터 이제 소재 캐파 가동에 따른 그런 실적 증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 26년은 25년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이제 얼티엄 셀즈 1, 2, 3 공장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 화학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할 물질 공급도 늘어난다. 이제 지금부터 구축되는 그 생산 캐파들, 특히 미국 쪽 생산 캐파들은 광폭동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안 좋다라고 막 떠드는 그런 이제 애널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뭐 포드나 폭스바겐처럼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사례를 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또는 현대차,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잘 대응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들은 되게 무시를 하고 소홀히 다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포드의 빈자리를 현대차가 대신 메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5년에 그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캐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5년부터 제가 볼 땐 본격적인 빅뱅 폭발의 전반부고, 26년에는 거기에 추가되는 공장들이 나오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빅뱅 폭발의 규모가, 폭발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비해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그 캐파 일정이 조금씩 조정이 됐죠.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024년에는 지금 특히 상반기는 이제 캐즘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나 이걸 꼭 뭐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하면서 특정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이제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 기업들은 또 다양한 고객사에 맞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지배하는 고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이른바 중저가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 이제 커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중저가형에 맞는 또는 가성비 높은 미드니켈 배터리, 코발트 프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LFP 또는 LFP의 변형인 LMFP 이런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25년, 26년 사이에 그 각종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살짝 미뤄져서 27년 상반기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사실은. 그때가 되면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온다. 이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캐즘 구간이고 24년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또는 이 성장세가 다시 이제 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구간으로 가고, 25년 가면 빅뱅 폭발의 전반부인데 이때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라지면서 실적과 캐파 구축은 25년, 늦으면 26년까지 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25년부터 이제 소재 캐파 가동에 따른 그런 실적 증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 26년은 25년은 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북미 배터리 생산 공장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LG 엔솔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방 시장이 살짝 주춤하는 캐즘 구간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일부를 뭐 좀 감원하는 뭐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고요. 미시간주를 이제 북미 배터리 핵심 거점으로 삼아서 도요타향으로 배터리 공장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도요타향 10년간에 걸쳐서 배터리 공급 계획도 이미 이제 지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시간주의 연 한 40기가와트시 규모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GM과 합작법인의 얼티엄 셀즈와 함께 연 50기가와트시 규모의 3공장을 25년에 이제 가동할 방침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신 것처럼 LG 엔솔향으로는 당연히 양극재로는 LG 화학, 포스코 퓨치엠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제 전해액 쪽은 뭐 엔캠, 사실 이제 동화기업 이쪽도 아마 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쪽으로는 D&T,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LG엔솔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사마알루미늄 같은 이런 경우도 관련해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LG엔솔하고 스텔란티스의 그 합작 회사인 넥스타 스타 에너지 건설이 그 캐나다 정부하고 이제 보조금 갈등 때문에 일시 중단됐었는데 이 건설 사업이 이제 그 캐나다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 합의함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고요. 24년에 이제 배터리 모듈, 25년에 셀 생산을 시작해서 완공되면 200만 개 배터리 셀을 연간 생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크라이슬러라든지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자동차들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이 규모가 45기가와트시니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티엄 셀즈 2공장 2024년 1분기 가동 예정이고요. 뭐 지금 1분기죠.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얼티엄 셀즈 합작사 이제 이 배터리 3공장을 이제 총 3개를 짓기로 돼 있는데 일단 오하이오주에 건설된 얼티엄 셀즈 1공장은 40기가와트 시기므로 22년 11월에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요. 테네시 합작 2공장이 24년 1분기 중에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1분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말 또는 3월 달 중에 가동에 들어갈 이제 전망이고 이게 이제 원래는 지난해 하반기 양산을 이제 목표로 했으나 GM이 이제 좀 이제 자동차 판매라든지 또 건설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좀 가동을 연기를 했었죠. 그 2공장까지는 24년 1분기에 이제 그러면 건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공장은 미시간주 랜싱에 이제 들어서기로 돼 있는데 이거 역시 한 50기가 정도 됩니다.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그 LG엔솔하고 이제 GM의 북미 합작 공장 현황이 얼티엄 셀즈 1, 2, 3공장인데 저게 이제 각각 생산 능력이 40기가, 50기가, 50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40기가, 50기가, 50기가 정도면 50기가면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캐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캐파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제 포스코 퓨치엠, LG화학, 엔캠, 동화기업, D&T, 사마알루미늄, 그 다음에 율촌화학이라고 저희 연구소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파우치형 필름 쪽으로 그 공급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양극재가 LG화학이 들어갈 때 그 LG화학의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그 단결정, 그 소입경 양극할 물질을 공급해서 그걸 LG화학의 이제 그 대입경 단결정이랑 섞어서 배합해서 7대3 비율로 배합해서 이렇게 지금 LG엔솔에 최종 공급되는 형태거든요. 저기 이제 얼티엄 셀즈 1, 2, 3공장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화학뿐만 아니라 코스모신 소재의 양극할 물질 공급도 늘어난다. LG엔솔하고 혼다 오하이오 그 합작 공장이 2025년 양산될 예정인데요. 총 44억 달러, 6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고 이게 이제 40기가와트씩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4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착공하고요. 올해 말에 완공해서 25년 말에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것도 40기가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LG엔솔향으로 기본적으로 D&T가 이제 그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했는데 그 혼다 합작 공장부터는 음극 레이저 노칭까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음극 레이저 노칭 장비는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 단가의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D&T 실적이 이후부터 한 단계 커지는 단계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K엔솔 같은 게 이런 이제 설비 구축할 때 아마 K엔솔 같은 회사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JV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제가 있는데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입니다. 연간 35기가와트 규모고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해서 2028년까지 5조 7천억 투자하기로 이제 돼 있고 향후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입니다.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합작 공장에도 K엔솔이 드라이룸 설비 공급을 맡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공장,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캐파죠. LG엔솔은 지난해 이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애리조나 이제 공장을 원통형 배터리 이제 46 시리즈, 46파이 배터리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이제 활용하기로 했고요. 170 배터리 만든다고 했다가 46파이 배터리로 이제 투자 계획을 변경했고
예, 캐파도 27기가에서 36기가와트시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주로 이제 테슬라 쪽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6파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생산돼서 탑재되는 본격적인 첫 공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포스코 퓨처엠 뭐 LG화학도 들어가기는 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주력으로 양극재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해액 쪽은 엔캠하고 동아기업이 이제 같이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극박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삼화알미늄 쪽이 들어가고, 뭐 분리막은 LG 쪽은 WCP 뭐 한동안은 중국 업체 대신 일본 업체들을 이제 계속 좀 쓰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WCP 같은 업체들 분리막을 좀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박 쪽은 아직 이제 중국 업체들 물량을 이제 LG 엔솔이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5년 정도 가면 올해 뭐 하반기 내지 25년 정도 가면 SKC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은 국내에 고품질 동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저가 동박을 쓰는 건요. 지금은 쓰고 싶어도 사실은 좀 쓰기가 힘든 그런 설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고품질 동박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고연신 그 광폭이거든요. 중국 업체들 건 80, 90cm가 최대인데 한국은 뭐 120, 140cm까지 만드는데 그러려면 그리고 그게 최장 길이가 막 몇 킬로, 몇십 킬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그걸 이제 걸어서 떠받칠 수 있는 그 설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지난해 말쯤에 그 PNT라는 2차전지 장비업체 아시죠? 거기 탐방을 갔다 왔는데 뭐 배터리 캐파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국내에 광폭 동박을 이제 걸 수 있는 그 롤투롤 장비 PNT가 이제 그 전극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동박 같은 걸 걸 수 있는 이 롤투롤 그 얇게 돌리는 이런 이제 롤투롤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광폭 동박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들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구축되는 그 생산 캐파들, 특히 미국 쪽 생산 캐파들은 광폭 동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저가 동박을 지금 쓸 수는 있는데 이게 꼭 IRA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품질 동박을 쓰면 그 고품질 동박이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생산 효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당 훨씬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만들 수 있는 동박들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그 비용의 한 1% 정도를 아낀다고 해요. 말이 1%지 여러분 수십 조를 투자하는데 1%면 그거 무시 못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런 걸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게 본격적으로 쓰이는 건 제가 볼 때는 25년부터는 확실히 쓰일 것 같다.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 포드 전방 고객사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하고 특히 미국의 포드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제일 고전을 하고 있죠. 미국의 그 완승차 업체 3사가 있는데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GM하고 스텔란티스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잘 대응하는 편이에요. 근데 포드가 이걸 잘 못해요. 전기차 대응에 있어서 포드가 뒤처질 가능성이 앞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SK온향 장비 발주가 사실 계속 좀 지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SK온 주력의 그런 뭐 장비사들의 이제 조정폭이 상당히 좀 컸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그런데 국내 이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렇게 다른 그 피어 완숙차 업체들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 전환을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전 세계로 호령하는 그에 비하면 그 현대차가 좀 그 잠재력 또 우리 배터리 업체들하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이런 전기차 전환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포드 수요 부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예를 들면 SK 단독 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 같은 경우 생산 규모 축소한다거나 또는 블루 오벌 SK 켄터키주 2공장 같은 켄터키 2공장 이게 이제 포드하고 이제 합작 공장이죠. 이거 이제 가동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대차는 또 IRA 수혜를 빨리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사전에 이제 좀 준비를 안 했다가 부랴부랴 SK온하고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합작 이제 공장을 미국에 이제 그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드향으로 준비를 했던 조지아 단독 2공장을 현대차용 생산 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2차 전지 섹터 안 좋다라고 막 떠드는 그런 이제 애널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뭐 포드나 폭스바겐처럼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사례를 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렇게 앞에서 거꾸로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BMW라든지 또는 현대차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잘 대응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들은 또 사실 되게 무시를 하고 소홀히 다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포드의 빈자리를 현대차가 대신 메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건 SK온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 배터리 합작 공장이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을 하도록 돼 있고, 연간 35기가와트시 규모로 역시 상당히 큰 규모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35기가 뭐 40기가 50기가 이러니까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기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냥 배터리 생산 캐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25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반기에 지어서 이제 뭐 올해 중에 상당 부분 가동될 뭐 업체들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갈 그런 이제 캐파들이 있지만 25년에 그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캐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5년부터 제가 볼 땐 본격적인 빅뱅 폭발의 전반부고 26년에는 거기에 추가되는 공장들이 나오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빅뱅 폭발의 규모가 폭발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 LG 엔솔이나 SK온에 비해서 그 해외 진출이나 전반적인 이제 생산 캐파 구축에 조금 지연되는 흐름이 사실 좀 있죠. 지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을 25년 그 인디애나주의 이제 뉴 칼라일 공장 여기에 이제 이게 GM하고의 합작 공장인데 이게 이제 30기가와트시를 26년에 가동하고 그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을 27년에 이제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역시나 30기가와트시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들입니다. 삼성 SDI 스텔란티스 미 배터리 합작 조기 가동. 스텔란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전환에 상당히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포드처럼 이렇게 지연되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처럼 전기차 전환에 이제 속도를 내면서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의 이제 합작 공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생산 캐파 구축 및 그 가동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되고요. 조기 가동 방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또는 올해 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거고 이게 이제 해서 25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빠른 게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소재들 실적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25년 가면 그게 풀 가동 들어가면서 그 더 늘어나는 게 되고 26년 가면 더 한 차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 이걸 이제 이런 흐름들을 생산 캐파 구축 일정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SDI하고 GM 합작 공장은 27년으로 준공 연기됐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 GM이 얼티엄 셀즈 그 합작 공장의 그 어떤 생산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앞당기는 이 흐름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쪽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 삼성 SDI하고 GM 합작 공장은 조금 얼티엄 셀즈 가동에 따라서 그 배터리 이 수요하고의 매치를 좀 봐가면서 조금 이제 연결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LG 엔솔 이제 그 북미 생산 공장 변동 현황을 기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는지 또는 그 생산 규모라든지 생산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SK온,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이 지난해 11월쯤인가 낸 올해 뭐 2차 전지 섹터 전망 보고서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4680 배터리, 이제 시작하는 단결적 양극재 해서 이제 이거 말고 뭐 실리콘 응극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실리콘 응극재는 아직 본격적으로 좀 도입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는 아직 좀 이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4680 배터리하고 단결적 양극재는 최근 몇 주 사이에도 제가 한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미 이제 김철중 애널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언급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